서울의 무주택 가구로 거주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다면 시세 15억 원대 아파트를 약 7억 원에 매매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을 진행한다.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 센트럴자이가 계약 취소 주택 1가구를 대상으로 오늘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이 주택은 국민 평수인 전용 면적 84,211층로 2020년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다.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더한 금액은 7억 9,510만 원이다. 최근 DMC 센트럴자이 전용 84,211층은 15억 8천만 원 11층에 매매됐다. 그러니 이변이 없다면 15억 8천만 원 마이너스 7억 9,510만 원을 하면 8억 원 가량이 남는다는 주장이다. 이 단지는 비규제 지역에 위치해 실거주 의무는 물론 재당첨 제한도 없다. 부부 동시 청약도 가능하다. 전매 제한 1년이지만 2020년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 전매도 된다. 입주는 오는 10월 7일까지이며 입주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단지는 지상 30층 14개 동 1388가구 규모이며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은 6호선 경의 중앙선 공항철도를 잇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부동산에 환장한 언론들은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높은 시세 차익 등 조건이 좋은 데다 누구든 신청이 가능한 줍줍 물량이어서 수십만 명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2017년 첫 분양가로 공급돼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자 294만 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다. 보통 로또 청약이라는 말은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로또 1등에 버금가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젠 확률로도 진짜 로또와 큰 차이가 없다. 294만과 814만은 물론 2배가 넘는 차이가 나지만 어차피 100만 단위의 숫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아파트 청약 제도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아파트라는 상품을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주자는 취지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애용하는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인 셈이다. 차 살 때 돈만 있으면 누구나 원하는 모델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세분양 아파트는 원칙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 청약 조건을 달아서 만족시키는 사람들을 우선 줄이고 그 중에서 또 줄인다. 이때의 기준은 청약하점이다. 하지만 가끔은 청약 당첨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던지거나 포기할 때가 있다. 돈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패했다든지 자격이 안 되는데 결국 들통이 났다든지 이런 이유들로 남는 아파트가 생기고 이게 2순위, 3순위까지 갔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순위 청약을 한다. 무순위는 말 그대로 순위와 관계없이 아무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수백만 명이 몰리게 된 걸까? 무순위 청약 문턱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아무리 무순위라지만 사실상 전 국민이 대상이 된 노허들 탓에 이 지경이 됐다. 집값이 많이 오른 2021년 5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지 않도록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 요건을 제한했다. 사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규칙이다. 어지역에 짓는 아파트에 어지역민이 청약을 신청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불공평한 일도 아니다. 어차피 무순위 청약은 물량이 극소수인 만큼 지역민에게만 열어줘도 충분히 완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1년 7개월 만에 이 조건을 없앴다. 지난해 2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 분양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물량 899가구 전용 2,949인은 전국에서 몰려든 41,540명이 청약하며 완판에 성공했다. 국내 거주 만 19세면 사실상 고교생 이하를 제외한 전 국민이라는 뜻이다. 가중 중요한 집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청약제도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집 없는 사람을 위해 만든 제도가 결국 집이 있는 사람, 심지어 여러 채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됐다. 이러니 묻지마 청약붐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청약 당첨자는 왜 포기할까? 꿈에 그리던 청약 당첨인데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 당연히 돈이다. 앞서 등장한 아파트만 해도 거의 8억 원이 있어야 소유가 가능하다. 물론 몇 차례 분할해서 납부하지만 분할한다고 해서 총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서민 입장에서 8억 원은 너무나 큰 액수다. 8억 원커녕 당장 8천만 원, 아니 800만 원이 부족한 게 서민이다. 무엇보다 금리가 높다. 기준금리가 3.5%로 계속 동결되고 있지만 주담대 금리는 4% 내외다. 12%였던 34년 전에 비해 더블이다. 8억 원 중 5억 원을 빚내면 4% 기준으로 매년 2천만 원의 이자를 은행에 줘야 하고 매달 167만 원을 뜯겨야 한다. 그나마 이는 3억 원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의 계산이다. 내 돈 3억 원을 가진 자가 많을까 적을까? 즉 지금의 아파트는 청약제도라는 가면을 쓴 부자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했다. 결국 정부가 집주인인 임대주택을 더 많이 보급하는 게 차선책이다.
너도 나도 임대주택에 살면 멸시, 차별은 물론 집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일도 아주 많이 줄어들 것이다. 임대주택 짓는 건설사에 적절한 마진과 함께 세금 혜택도 주고 서민의 입장에서 조금만 관심 가지고 정책을 만들면 된다. 하지만 현 정부 윗대가리들은 서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 그저 지들 재산 불리는데 혈안이다. 그러니 기형적인 부동산 정책만 계속 나오는 것이다. 집값 폭등 탓에 정권을 잡은 정부가 역대급 욕을 먹는 이유다. 경불진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